안녕하세요. 세미나 알고자 남자 토크하이테크 고성 PD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엔데믹이 되면서 첫 해가 되는 2023년 제조기업이 주목해야 될 동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국경을 넘나들 때 여권이 필요하듯이 유럽연합에서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탄소 추적 등과 같이 ESG 준수 체크를 위한 DPP,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요즘 뉴스 기사에 많이 등장하는 배터리 여권도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품을 생산할 때부터 ESG라는 요소를 부품처럼 생각해야 되는 때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이제 가장 우리나라가 힘들어 해야 될 또 유럽의 규제가 뭐냐면 그 EU의 그린딜 정책이 19년도에 제정이 돼서 내년부터 2024년도부터 철강, 알루미늄, 또 전기 제품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CBAM이라고 그래가지고 탄소 국경 조정 규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들어가게 되고 또 2024년도부터는 DPP라고 그래가지고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라고 그래가지고 제품에 대해서 패스포트 여권이 있어야 돼요. 그 여권에는 예를 들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리튬이나 망간이나 니켈 같은 광산에서 채굴할 때 얼마만큼의 탄소량이 들었는지 그거를 배로 싣고 와서 재련소로 왔을 때 이동 중에 탄소량을 얼마나 배출했고 각 단기별로 해서 최종적으로 OEM 기업이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엔솔이나 SK온 또 삼성 SDI 같은 데서 배터리를 생산해서 유럽 시장에 갈 때까지 총 배터리에 대한 원산지 추적과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계산해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 가면 이제 배터리에 대한 재활용률, 재사용률 또 폐기까지 그런 전 세계의 생애주기 간의 그런 관리를 하게끔 규제가 들어오고 2024년도에 배터리나 섬유나 건설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시를 하고 25년도부터는 섬유하고 건설은 탄소 배출량 얼마 이상 되면 페널티를 미기게 돼 있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26년도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그 규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철강 같은 경우는 내년도부터 이제 심각하게 이제 그게 공시돼야 되고 힘든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이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그거는 결국은 나 혼자만이 스마트 공장을 해본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내가 스마트 공장을 해서 탄소 배출량이 얼마큼 되고 원산지 추적이 돼서 그 정보가 공급 기업들한테 또 관련 전후 기업들한테 다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고 제공해준 정보를 가지고 전부 다 집대성을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하는 국제 인증을 받아서 패스포트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실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이런 그 그린딜 관련해서 규제가 훨씬 더 강화되고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시기가 내년부터 된다. 그러면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생산하기도 급급한 상태에서 탄소 배출량까지 계산을 해서 하려고 하면 상당히 버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 공장을 구축을 하는데 개별 기업 구축도 중요하지만 서로 그런 가치 사슬상에 있는 기업들이 다 함께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그걸 활용해주고 그렇게 하려면 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활용을 안 하면 내 전산실에 구축해 분들은 의미가 없거든요. 클라우드에 대한 플랫폼으로 이제 많이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서 앞에 그린이 하나 또 붙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점점 정교해지는 규제와 치열해지는 국가 간 경쟁에 대한 대응으로 밸류체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밸류체인.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큰 그림 밸류체인을 가져가려고 그래. 이게 뭐 중국 애들도 가져가려고 결국은 독일 애들도 가져가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큰 그림을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고 좀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스마트 공장을 구축을 해왔는데 스마트 공장은 각 개별 기업으로 기존 제품에 대한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스마트 공장을 추진해 왔다면 이제 앞으로는 공장과 공장뿐만 아니라 기업과 기업이 즉 가치 사슬상에 있는 기업들이 서로 연결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가는 것이 이제 미래의 스마트 공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글로벌의 동향을 보면 미국은 반도체, 칩스라 가지고 반도체 앤 사이언스, 바이오 또 2차 배터리 등에 관련된 가치 사슬상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미국 주도로 이끌어 나가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고 독일은 카타나 X라고 해서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선도적으로 이 가치사 현상을 이끌어 나가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EU와 미국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으로 가는 반도체나 배터리나 바이오 쪽에는 거기에 팔로우업을 해야 되고, 또 자동차는 또 독일에서 추진하는 카타넥스에도 팔로우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우리나라의 가치 사슬을 휘어잡고 갈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지요. 그걸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즉 조선, 우리나라가 조선은 또 기술이 괜찮죠. 있고, 예. 중공업, 또 거기 관련된 가전제품, 그게 소요되는 석유화학 제품과 철강이 포스코 같은 철강 소재를 제품에서 구리 산업과 연결돼서 그런 산업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하나의 가치 사슬을 우리나라 주도로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스트레치 타겟이 우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 이제 저는 이제 좀 그거에 정부도 하지만 그 일반 기업들도 좀 민간 기업들도 예. 자기 혼자 막 살려고 그러지 말고, 왜냐면 결국 이제는 그 밸류체인 가지고 할 수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뭐 전에 뭐 이런 혼자서 아무리 해도 그 이런 밸류체인 앞에서는 되게 힘을 못 쓰는 네.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언급된 제조 환경의 변화에 국내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스마트한 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과시용 이벤트가 아닌 시대 흐름의 맥을 짚는 정부 관계부처의 진지한 고민과 액션을 기대해봅니다. OECD에서 보면 우리가 이게 정부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자금에 대해서 상당히 태클을 많이 걸고 그럴 수 있었죠. 있겠네요. 근데 이제 지금은 세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에 국가가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걸 금기시해 왔어요. 근데 중국은 엄청난 자금을 그렇죠. 지원해줘서 세계 시장을 혼란시켜서 그 지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계속 중국에다가 기업에 지원해 주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기업이 스스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리딩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미국도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 관련돼서 지금 거대한 막대한 자금을 기업한테 직접 지원을 해주고 있고,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도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금 유럽연합의 룰이 지원을 못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 수정법안 지금 냈습니다. 야,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면 다른 나라는 다 지원해줘가지고 세계 시장을 휘어잡는데 우리가 말이 되냐. 그래서 수정법안이 곧 통과가 되면 유럽도 기업을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해주는 모습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그런 글로벌 시장의 어떤 큰 변화와 함께 정부와 기업이 이제 서로 콜라보를 하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급격한 디지털 전환에 중소기업들이 잘 대응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조영식 박사와 박항구 전 단장의 관점을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옛날 대학생들한테 그전에는 이제 기술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부턴가 이코노믹이나 뭐 이런 걸 조금 가르쳤어요. 공대생들한테. 근데 저는 요즘에는 그 리스크 관리나 불확실성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이 없는 거죠. 이게 방법이라는 거는 딱 한 가지죠. 왜냐하면 불확실성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서 제일 줄이는 방법 외에는 없는데, 우리가 불확실성에서 사는데 나중에 하는 사람일수록 불확실성이라는 거가 이 도시 사람들은 불확실성이 많잖아요. 이 차가 지금 휴업으로다가 그래서 안 다니면 다른 걸 하고 이게 다 이제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전에 받으신 분들은 그 불확실성이 한번 딱 하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자꾸 좀 얘기를 없다 이러는 것보다는 불확실성에 저는 방법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알루미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3D 그 프린트하는 재료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방법은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불확실성을 조금씩 줄여야지 갑자기 나 이거 안 돼 이러면 힘들더라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제조기업에 있는 사장님들이 대기업은 새로운 신사업 발굴 팀이 있어서 계속 그 부분을 연구를 하는데,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사장님 혼자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걸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해본들 딴 나라 세상 이야기고.
근데 그 사장님이 생각하는 거를 구체화시켜서 기승전결로 정리해서 사업 모델을 만들어주는 컨설팅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컨설팅이 그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학계에 계신 교수님들도 그런 사업 모델 개발하시는 분이 이론적으로 강하신 분들 많고 또 실제 해보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현업에 있는 분들은 현업에서 일을 해야 되고 이제 좀 퇴직하신 전문가들이 그런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품 개발이나 사업 모델 개발하는 그 툴도 만들고 또 그 툴을 기반으로 해서 또 엉뚱한 사업을 만들어가는 혹시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경해 보십시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 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